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4과목에 이어서 필기 자격 시험 준비 5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목은 유압인데 유압은 다른 파트에 비해서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도 많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나올 부분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드리는 말씀 그리고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 위주로 외워주시면 충분히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점도 및 점도 지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요게 확실히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유압에 관해서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먼저 점도라는 것은 오히려 끈적한 정도죠. 그리고 점도 지수는 윤활유, 흐름의 저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저하된다. 점도가 높으면은 이제 흐르는 것이 오히려 끈적하다 보니까 잘 흐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점도가 너무 낮으면은 유동성이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너무 흘러가 버려서 이게 기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세 번째, 점도 지수가 크면은 점도 변화가 작습니다. 요거 개념 잡아두시고요. 점도 지수가 작으면 점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요거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추가로 말씀드렸었죠. 점도가 다르거나 제작사가 다른 오일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동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은 점도 지수가 높아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점도 변화가 낮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작동률에는 윤활성과 방청성, 녹쓰는 것을 방지해주는 방청성이죠. 방청성이 있어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합니다. 자, 즉 점도 변화가 낮아야 하고요. 산화에 대한 변화가 적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온도에 따른 점도지수 변화가 낮아야 합니다. 자, 요거는 1번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1번, 3번, 4번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한다. 어디에? 작동률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네 가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작동률에 그리고 공기가 간혹 유입되긴 하는데요. 이 유입되는 원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동률 양이 부족해요.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될 공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동률의 점도가 저하되었습니다. 이제 끈적한 서로 작동률가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 뭉쳐 있는 틈이 생기다 보니까 공기가 유입되는 거죠. 이거를 점도가 저하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작동률가 열화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오일 여과기 및 스트레이너가 막혔다. 자, 오일이 지나다니는 통로, 여과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막혔을 경우에 작동률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 유압 펌프 흡입 라인. 자, 유압의 흡입 라인 연결부가 이완되어 버려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어요. 누출되고 있으면 작동류 양이 점점 줄고 있겠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의 마멜이 큽니다. 펌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공기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거 5번과 같이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작동류에 이제 공기가 유입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실린더에 숨 돌리기 현상이 생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유압이 낮고 작동류의 공급량이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자, 공기가 유입된다. 작동류가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누출되고 있을 때 공기가 유입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숨 돌리기 현상이 나타내는데, 자, 작동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작동류의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지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이제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히 외우셔야 되는 거는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발생된다.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작동류의 열화가 촉진됩니다. 유압회로에 공기가 유입되면서 압축되기 때문에 작동류의 온도가 상승되게 되죠. 이래서 작동류의 열화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현상, 자, 캐비테이션. 자,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이다. 둘 다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요. 공기에 유입될 때 발생됩니다. 자, 그럼 캐비테이션이 뭔지 좀 알아봐야겠죠. 자, 작동류 속에 기포, 공기가 유입해서 기포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유압 장치 내 국부적인 높은 압력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양정과 효율이 저하된다. 자,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포, 작동류에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압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소음과 진동까지 발생해서 효율이 저하된다라는 게 포인트죠. 자, 이 효율이 저하되는 캐비테이션 현상은 안 좋은 현상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유압회로 내 기포 발생, 공기 유입이죠. 필터 여과 입도수가 높을 때 발생한다.
그리고 마찬가지 소음 증가와 진동이 발생하여 효율이 저하된다. 요게 3번이 핵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오버탱크가 아니죠. 오일탱크에 오버플로우가 생긴다라는 것까지 머릿속에 잘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캐비테이션 방지 방법, 작동류의 공기가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겠죠. 이 캐비테이션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자, 흡입 간의 굵기를 유압 본체 연결구의 크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자, 흡입 간의 굵기는 유압 본체 연결하는 곳과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펌프의 운전 속도, 펌프의 속도죠. 펌프의 오타가 있네요. 펌프의 속도를 규정 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아, 캐비테이션이 생길 것 같다 하면은 규정 속도 이하로 펌프의 속도를 낮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유체, 작동류의 관로에 공기가 침입하면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유압유의 열화 촉진 그리고 실린더, 숨 돌리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작동류의 공기가 혼합되는 원인 그리고 혼합되었을 때 생기는 현상 그리고 방지 방법까지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기가 흡입되는 거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유압유의 작동유에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과 그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분이 생성되는 원인은 공기 혼입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공기가 혼입됐을 때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유압유에 어쨌든 수분이 생기는 거는 공기 혼입 때문에 그런데 이 수분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유압유의 윤활성을 저하시키고 방청성을 저하시킵니다. 자, 아까 윤활유, 작동유의 구비 조건에 윤활성과 방청성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윤활성과 방청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유압유의 산화와 열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유압유의 내마모성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래서 요거 수분이 지금 생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가열한 철판 위에 유압유를 떨어뜨려 확인합니다. 그럼 보글보글하고 끓겠죠? 근데 수분이 거기서 날아가는 게 이제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로 이제 아주 수분이 유압유, 작동유에 혼입이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겠죠? 계속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압 펌프 점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유압 펌프 점검이라는 자체가 이제 공기의 혼입이나 수분 혼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먼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은 원인 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펌프량이 적어요. 유압도 낮고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펌프 스트레이너, 자, 흡입 라인이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펌프량이 적겠죠?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어와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그리고 기어 옆부분에 펌프 옆부분과 펌프 내벽 사이에 간격이 클 때, 자, 2번, 3번 간격이 크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간격이 크면은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이 낮을 수 있구나라고 일단은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펌프 회전 방향이 반대일 때, 다섯 번째, 탱크의 유면이 너무 낮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들 위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압 펌프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음은 왜 발생하냐? 자, 오일의 양이 적거나 오일 속에 공기가 있을 때, 자, 오일 속 작동류나 유압류에 공기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아까 뭐였었죠? 작동류에 부족하거나 작동류가 누출되고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일 속에 공기가 있다 하면은 오일량이 적을 수 있겠구나 라고 같이 따라서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인데요. 이럴 때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 발생합니다. 아까 캐비테이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다 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소음 발생 원인, 캐비테이션 당연히 따라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필터의 여과 입도수 너무 높을 때. 네 번째, 펌프의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또 소음이 발생하는구나. 자, 다섯 번째, 스트레이너가 막혀서 흡입 용량이 작아질 때. 자, 스트레이너가 막혔어요. 아까 유압이 작아질 수가 있죠. 스트레이너가 막혔을 때 그럼 펌프량이 적거나 유압량이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소음까지 발생할 수 있구나. 요거 스트레이너가 자주 등장하죠. 이것도 유의 깊게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자, 펌프 흡입 관 접합부로부터 공기가 유입될 때, 어쨌든 공기 유입되면 소음이 발생한다. 요거는 무조건 국룰이죠. 자, 일곱 번째, 펌프 축의 편심 오차가 너무 클 때. 자, 요 내용들 같이 읽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네, 지금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구나 라는 거 알아보실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밸브, 유압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 밸브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브 종류에는 크게 봤을 때 먼저 압력 제어 밸브 유압을 조절하고요. 유량 제어 밸브는 당연히 유량을 변화시키겠죠. 자, 세 번째 방향 제어 밸브가 있습니다. 이제 유압력의 흐름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 멈추게 하는 거죠. 자, 이 크게는 제어 밸브는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그 중에 압력 제어 밸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릴리프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종류 중에 릴리프 밸브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유지한다. 자, 밸브 칠게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한다. 자, 릴리프 밸브는 결국 뭐다? 최고 압력을 유지한다. 왜? 유압 장치의 과부하 방지와 유압기기의 보호를 위해서 최고 압력을 규제하는 것이 뭐다? 릴리프 밸브이다. 위치는 유압 펌프의 토출 측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릴리프 밸브 따라서 시험에 같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채터링 현상인데요. 자, 유압 계통에서 자, 릴리프 밸브 스프링이 장력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은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면서 채터링 현상은 소음을 유발시킨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압을 작동시키는 작업장치가 힘이 떨어진다면은 릴리프 밸브가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작업장치, 릴리프 밸브, 작업장치 둘이 연관이 되어 있는 친구구나 라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리듀싱 밸브라고 있습니다. 자, 압력 제어 밸브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리듀싱 밸브는 가마 밸브라고도 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가마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리듀싱 밸브라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 리듀싱 밸브이자 가마 밸브는 무엇을 하냐? 자, 유압회로의 입구 압력을 감압하여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감압 밸브는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구나. 작동 순서를 제어해 주는 친구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무브화 밸브 볼게요. 자, 마찬가지 언로드 밸브 같이 외워줄게요. 무브화 밸브는 언로드 밸브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뭐냐?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회로의 압력이 설정 값에 도달했어요. 그럼 펌프의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부하가 걸리지 않게 동력을 절약해 줍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유압 장치에서 두 개의 펌프를 사용할 때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 방지를 한다. 자, 그럼 뭐예요? 무브화 밸브이자 언로더 밸브의 큰 역할은 자, 회로의 압력이 어느 정도에 도달했어요. 내가 설정한 값에 도달했으면은 전 유량을 탱크로 방출시킨다. 두 번째, 펌프 전체 송출량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동력의 절감과 유온 상승을 방지한다. 자, 이 말 자체가 무브화로 만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3번 무브화 밸브의 이제 영향과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1번 릴리프 밸브 두 가지는 머릿속에 확실히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자주 나온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밸브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시퀀스 밸브 보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분기열에서 유압 회로의 압력에 의해 유압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한다. 자, 시퀀스 밸브랑 그러면은 무브화 밸브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요 작동, 무브화 밸브가 리듀싱 밸브죠? 자, 근데 보세요. 리듀싱 밸브는 감압 밸브예요. 입구 압력을 감압해서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거고요. 시퀀스 밸브는 유압 회로의 압력으로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겁니다. 즉, 엄연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볼게요. 뭔가 밸런스 하니까 뭔가 맞추는 것 같다, 그죠? 자, 설명 볼게요. 실린더가 중력으로 인해 제어 속도 이상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자, 실린더의 무게, 실린더의 유압 통과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린더가 상하 운동을 하죠. 그때 아래로 떨어진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을 압력으로 방지를 해준다. 그 밸런스를, 실린더의 낙하 밸런스를 맞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자꾸 액추에이터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유압 모터, 압력 에너지를 이제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친구예요. 근데 액추에이터 단어라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유압 모터가 중요한데, 유압 모터도 당연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방향 제어 밸브 기능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브 크게 종류 봤을 때 아까 방향 제어 밸브 있었죠? 다른 밸브로 지금 넘어왔어요. 자, 유체 흐름 방향을 변환해요. 유체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만 허용하기도 하고요.
유압 실린더는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일단은 방향 제어 밸브의 핵심이고요. 네 번째, 그럼 방향 제어 밸브를 동작시키는 방식에는 수동식, 전자식, 전자 유압 파일럿식이 있다. 자, 하나, 둘, 세 가지 방식이 있네요.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요것도 일단은 외워두겠습니다. 자, 그럼 방향 제어 밸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유체의 흐름 방향이나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작동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게 방향 제어 밸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밸브들이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지, 막는지, 작동 방향을 바꾸는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체크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에서 오일의 역류를 방지, 잔류 압력 유지를 해줍니다. 자, 역류 방지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자, 유압류의 흐름을 한쪽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게 뭐다? 체크 밸브의 역할이다. 아, 유압류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방향을 바꿔주는 건 체크 밸브다. 자, 그럼 수풀 밸브 볼게요. 축 방향으로 이동해 오일의 흐름을 변화한다. 자, 설명이 애매하고 되게 단순하죠?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감속 밸브 볼게요. 유로를 서서히 개폐해 작동체의 급 발진, 정지, 감속 변환 등을 충격 없이 행하는 밸브이다. 감속 밸브는 뭔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속도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자, 셔틀 밸브 볼게요. 셔틀 밸브 일단 첫 번째 특징, 2개 이상의 입구. 플러스 출구는 1개예요. 자, 입구는 2개인데 출구는 1개다. 그러면은 저압측은 통제하고 고압측은 통과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개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압측은 통제고요. 고압측은 통과입니다. 요거 시험 문제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유량 제어 밸브, 마지막으로 유량 제어 밸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을 마찬가지로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운동 속도를 제어를 하는 건데, 유량을 많이 흘러보려면은 액추에이터가 빠르게 운동을 할 거고요. 천천히 유량을 적게 흘려보내면은 운동 속도가 줄겠죠. 자, 이제 그런 거고요. 자, 스로틀 밸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유량 제어 밸브의 첫 번째 스로틀 밸브. 자, 오일이 통과하는 관로를 줄여서 오일량을 조절해 주는 거고요. 자, 압력 보상 유량 제어 밸브. 얘는 항상 일정한 유량만 보냅니다. 그냥. 그리고 분류 밸브. 유량을 제어하고 유량을 분배해서 조절을 한다라는 거. 유량을 분배한다. 분류 밸브다. 그리고 니들 밸브. 내경이 작은 파이프에서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한다. 내경이 작은 파이프다 보니까 유량이 많이 흐를 수 없게, 그죠? 미세하게 유량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들 밸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작다, 미세한 유량을 조절한다 라고 개념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다 외워두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액추에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추에이터 단어가 처음 너무 생소해요. 근데 너무 의미 가지지 마세요. 결국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유압 모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이니까 유압 모터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만 외우는 이유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유압 모터 내용을 확실하게 외우셨다. 근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액추에이터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유압 실린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유압 모터만 확실히 외워두시면은 유압 실린더는 따라온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유압 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압 모터에도 종류는 기어 모터와 베인 모터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어 모터, 베인 모터 2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유압 모터의 장점은 뭘까요? 자, 넓은 범위,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 용이하다. 소형 경량으로 큰 출력, 가격 포스트 퍼포먼스, 가성비, 가격 대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작은데 출력이 좋아. 이런 느낌이고요.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 과부하, 안전. 정역회전 변화가 가능하다. 회전 변화 가능. 자, 자동 원격 조작 가능하고요. 작동이 신속하고 정확하다. 자, 안정성이죠. 자, 안전성과 안정성은 다릅니다. 자, 그럼 유압 모터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아까 장점 바꿔야지 단점 보아야겠죠? 자, 유압류의 점도 변화에 의해 유압 모터의 사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자, 유압류가 점도가 변하면은 유압 모터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유압류는 인화하기 쉬워요. 위험하죠? 유압류는 먼지나 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특히 보수에 주의해야 한다. 자, 유압류에 공기가 침투했을 때 우리 아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캐비테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자, 공기와 먼지 등이 침투하면 성능에 영향을 준다. 자, 공기만 유입돼도 굉장히 큰 영향이 생긴다라는 거 우리 앞서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동 모터에 비하여 급정지가 쉽다라는 거의 단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압 모터 중에 아까 기어 모터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어 모터 조금 더 기어 모터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모터의 장점,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싸요. 성능도 좋은데 구조도 간단하고 가격이 싸? 그럼 보수도 잘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가혹한 운전 조건에서 비교적 잘 견딘다. 자, 비교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잘 견디는 건 아니지만 뭐 악천후, 이런 노면, 먼지, 구덩이 이런 데서도 그래도 뭐 비교적 잘 견디는 편이다. 왜? 가격이 싼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먼지나 이물질에 의한 고장 발생률이 낮다. 자, 낮은 편이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어 모터의 단점 볼게요. 유량 잔류가 많고요. 토크 변동이 큽니다. 아, 가격이 싼 단점이 이유가 있었네요.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효율이 낮다. 왜? 가격이 싸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네요. 가격 싸다 해서 3번, 4번은 연결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큐뮬레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터, 제가 전 지게차 영상에서 어큐뮬레이터가 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거 진짜 의미 가지시면 안 돼요.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라고 아시면 됩니다. 유체 에너지,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게 답니다, 얘는. 근데 시험 문제 왜 나오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어큐뮬레이터는 그냥 추갑기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얘네 친구들이 이제 뭐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추갑기가 뭐 하는지 볼게요. 실린더 내에 피스톤을 끼워서 기체실과 유압실을 구성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기체실과 유압실로 나눠져 있구나. 자, 그러면 구조가 간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구조는 간단하네. 그리고 또 튼튼해요. 근데 실린더 내면은 정밀 다듬질 가공을 해야 한다.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요. 그러면은 구조는 간단한데 제작비가 비싸겠구나. 겉만 봐선 모르겠구나. 안쪽은 굉장히 정밀 다듬질 가공해야 돼서 비싸구나. 요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추갑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추갑기의 구조, 요번에 블레더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블레더형 추갑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기체를 탄성이 큰 특수 합성 고무주머니에 넣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고무주머니 얘기 나오면은 추갑기, 어큐뮬레이터 중에서도 블레더형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바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고무주머니가 용기 속에 있어서 돌출되진 않나요. 당연히 고무주머니는 약하겠죠. 그래서 보호되고 있고요. 이 고무주머니의 관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광범위하게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 내부의 고무 주머니로 인해 기체실과 유체실로 구분된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구조는 단순하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아까 안쪽은 정밀 다듬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싸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요거에서 지금 연결해서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오일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실, 실이라는 것 자체가 막다, 봉인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우편 보낼 때도 실지라고 하죠. 막는 거죠. 봉인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오일실은 그래서 기기의 오일 누출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실은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일실은 유압 계통을 수리할 때마다 항상 새 걸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얘는 그 전에 썼는데 얘 상태 괜찮은데 계속 써야지 라고 하셔서는 절대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유압 계통을 수리했다. 뭘 교체해야 하는가? 오일실이 있다. 그럼 무조건 오일실은 교체해 줘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유압 작동에서 오일이 새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겠죠. 왜? 오일실이 오일 누출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출이 새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친구를 먼저 뜯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 막을 때 이제 패킹이 달려 있겠죠. 우리가 텀블러 새지 않게 고무가 달려 있는 것처럼요. 자, 운동용 실이라서 저런 말들은 이제 지워버렸어요. 자, 오링, 기계적 실, 그리고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오링과 기계적 실이라는 패킹이 있는데 대부분 오링을 사용한다.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게스킷도 오일 실 중에 종류예요. 실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죠. 근데 실입니다. 그래서 고정형 실이다. 그리고 더스트 실, 여기는 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일 실 종류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게스킷, 패킹 이런 단어들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자, 오일 누출이 새고 있다. 무엇을 교환해야 하는가? 근데 실이나 뭐 이런 실자가 들어간 단어가 없어요, 보기에. 근데 게스킷이 들어가 있다. 게스킷이 고정형 실이었지? 라고 게스킷을 선택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꼬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일 필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필터니까 필터링 걸러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스트레이너가 등장합니다. 자, 유압 펌프의 흡입 관로에 보내는 통로에 흡입 관로에 스테이너가 늘 설치되고 있다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터, 금속, 카본 등 이물질 제거 용도겠죠, 당연히. 그리고 라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제 종류, 라인 필터의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흡입관 필터, 압력관 필터, 복기관 필터. 요거 있다는 거. 그리고 관로형 필터의 종류는 압력 여과기, 리턴 여과기, 라인 여과기, 압력, 리턴, 라인 이렇게 세 개가 관로용 필터의 종류고요. 자, 그리고 오일 필터의 여과 입도가 너무 조밀해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죠. 캐비테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공동현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유압 일반 5과목 보면서. 캐비테이션은 시험에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높다라는 거. 아, 캐비테이션을 꼭 외우셔야겠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그러면 이제 유압 장치의 취급과 점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셔야 될 거. 오일의 압력이 낮아져요. 왜 낮아질까요? 원인 보겠습니다. 오일 펌프가 마모되었거나 성능이 노후되어서 압력이 낮아질 수 있고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낮아요. 이제 너무 물 같아요, 오일이. 그러면은 압력이 낮을 수 있겠고요. 또 계통 내에 누설이 있다. 그럼 당연히 압력이 낮아질 수 있겠죠. 자,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내용도 아셔야 됩니다. 자, 오일 개스킷 파손 여부는, 자, 오일 개스킷, 아까 뭐였죠? 오일이 누출되는 걸 방지해주는 고정형 실이었었죠. 아, 맞다. 오일 개스킷, 이제, 이거 고정형 실이었지. 자, 오일 실이 파손되어 버리니까 유압이 당연히 발생 안 되겠죠? 그리고 릴리프 밸브가 고장났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릴리프 밸브의 성능 꼭 알아두셔야겠죠. 자, 오일 펌프의 고장이나 파이프, 호스의 파손, 그리고 오일량 유압계 점검 등등 이런 것들로 이제 유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오일 개스킷, 릴리프 밸브 단어가 또 나왔어요. 요거 같이 중요하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공유압 기호 간단하게 보면서 이건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설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듣고 계신 분들도 잠시 화면을 봐주세요. 자, 공유압 기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약 기호는 사실 설명드릴 건 없어요. 눈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단동 실린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나. 자, 근데 복동 실린더는 하나, 이렇게. 자, 복동 실린더는, 이렇게 입구가 총 3개구나. 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실 정말 눈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일시정지했다가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헷갈리실 만한 거, 보시면은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4개다. 입구 2개, 출구 4개, 약간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이다. 그래서 이 실린더,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그리고 복동 실린더 양로드형 이 그림 차이를 확실히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는 게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공략 계속 보실 분들은 잠시 일시 정지를 하셨다가 봐주시면 좋겠고요. 5과목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6, 7과목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는 과목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너무 많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핵심 요약 해드린 거는 이것만 확실하게 외우면 내가 합격하는구나 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합격 목표 점수는 60점이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요. 저는 6과목, 7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